안녕하세요. 1단원 5장 광복을 위한 노력 1절 한중연대와 민족운동 세력의 결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중국에서의 무장독립 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동 이후에 상해서부터 이제 충칭까지 이동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모습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들이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단체들 이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중연대, 여기서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이라고 좀 메모를 해주시고요. 이따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세력의 결집, 민족운동 세력의 결집, 이렇게 해서 보시면 요것들을 좀 메모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하단에. 자,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자, 이 중국 관내에서 크게 두 개의 세력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텐데,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 안에 한국독립당이라는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부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원봉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의열단을 많이 생각을 하시죠. 이 의열단장이었던 김원봉 선생님께서 정치 조직으로서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중국 관내, 중국 본토 안에서의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이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 1940년 충칭에 정착하게 되면서 여기서 독립군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한국광복군이 되겠습니다. 임시정부 산하의 군사 조직이죠. 자,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몇몇 그 조선의용대원들은 김구 선생님을 따라 이 충칭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세력은 충칭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조선의용대 대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중심 지역인 예난으로, 여기 화북 지역이거든요. 이 예난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예난에서 조선의용대가 또 개편이 돼요. 개편이 되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이름이 길죠. 이 조직이 훗날 조선의용군으로 또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치 조직으로서는 조선 독립동맹이 또 예난에서 만들어져요. 이 조선 독립동맹은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는데, 여기 지도자 이름이, 이거 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아까 김원봉 선생님 계셨는데, 여긴 또 김두봉이에요. 이름이 두 분이 좀 많이 혼동이 되죠. 김원봉, 김두봉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본문에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 정리입니다. 자, 1930년대 만주에서의 한중연합작전입니다. 자, 왜 어째서 한국과 중국이 연합작전을 하게 되었느냐? 바로 공동의 적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자, 요거 연도를 좀 적어주셔야 되는데, 일제가 1929년 경제대공황이 있고 나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침략전쟁을 개시하게 되죠. 전체주의 국가로서. 첫 번째 타겟이 바로 1931년 만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를 침략한 것을 우리가 만주 사변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옆에다가 만주 사변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당시 한국의 독립군들이 주로 만주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제3자의 역할, 제3자의 입장이었어요. 그죠? 중국 영토였던 만주에서 독립군이 활동하긴 했지만 중국인들은 그다지 개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이 중국 영토인 만주를 침공하면서 우리 한국과 이해관계가 같아지게 된 거죠. 공동의 적이 생겨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제에 대해서 독립군 세력과 중국의 항일 무장 세력이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데, 이것을 한중연합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1920년대 남만주와 북만주에 이미 독립군 세력들이 있었죠. 요거 지난번에 국내 독립운동 전에 그 만주에서의 독립군 투쟁, 청산리 대첩이라든가 자유시참변, 여러분들 그 배우셨던 파트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요걸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남만주 지역에서는
양세봉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북만주 지역에서는 지천천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독립군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각각 중국과 같이 연합해서 이 전투들 꼭 기억해 주세요.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이게 중국 지명이라 이렇게 조금 생소합니다. 쌍성보, 대전자령. 그리고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는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여기도 좀 줄거주시고 흥경성 전투. 자, 이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거뒀던 승리를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한국 독립군이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올바른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분하셔서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만주사변은 결국 이제 일본이 만주의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국가를 세움으로써 종결이 됐는데, 이로써 만주에서의 독립군 활동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한국 독립군은 일부가 중국 관내, 이 관내는 이제 중국 본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조선혁명군은 이 조선혁명군을 이끌던 지도자였던 양세봉 장군이 전사를 하게 되면서 세력이 약화됩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만주 지역에선 누가 계속해서 해방되던 시기까지 저항을 끝까지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바로 동북항일연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북항일연군은 사회주의 유격대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동북인민혁명군이었는데 중국인들과 함께 연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이 됐고요. 이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이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국경을 넘어서 이 한반도로 들어와서 일본의 뭐 주재소라든가 일본의 총독부 기관 같은 것들을 공격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전투들을 하게 돼요. 일종의 이제 유격 전투를 하게 된 거죠. 이 중에 이제 가장 큰 한국의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되었던 그런 전투가 보천보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여러분들 이제 중국 관내에서의 독립군 활동을 정리를 하실 차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단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차근차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도 정리가 잘 됐고 도표도 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도표나 지도 등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김원봉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김원봉은 원래 1920년대 의열단 단장이었죠. 자, 그런데 이 의열단이 계속해서 어떤 의사와 열사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자 이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하나가 정치적 조직인 조선민족혁명당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군사 조직인 조선의용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모두 다 김원봉이 중심이 된 조직이 되겠어요. 자, 이게 난징에서 만들어지는 정당인데 조선민족혁명당입니다. 취지는 그 당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단체가 모두 다 협력해서 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국 본토 안에 최대 규모의 통일전선 정당이에요. 다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는 불참합니다. 자, 변화입니다.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 세력들, 그러니까 의열단 인사들이 이 당을 주도하게 되면서 그 당시 이제 조소왕이라든가 지청천과 같은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이게 사회주의 인사들이 너무나 주도권을 잡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탈퇴를 하고요. 이분들이 이제 다시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도 또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나오니까 그때 또 보시고요. 자, 그리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가볍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조선민족혁명당과 중도 좌파들이 다시 난징에서 조직을 한 겁니다. 1937년이 되겠고요. 단체가 그러니까 개편이 된 겁니다. 조선민족혁명당에서 조선민족전선연맹,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군사조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메모를 이렇게 해볼까요? 조선민족혁명당은 정치조직, 그리고 조선의용대는 군사조직이다. 자, 그런데 이거 두 개 모두 다 김원봉이 중심이 됐던 조직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군사조직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창설. 자, 항커우입니다. 우한, 오늘날 우한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서
1938년에 만들어집니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 무장조직으로 창설이 됐는데 김원봉이 중심이 되었다. 메모해 주시고요. 자, 역사적으로 의의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국인 무장부대다. 만주에서는 여러분들 만들어진 독립군 부대들이 있었죠. 한국 독립군이라든가 조선 혁명군이라든가 아까 배웠던 그런 군대들이 있었지만 중국 본토 안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군사조직은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중국 국민당 정부에도 지원까지 받고요. 또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이라든가 일본군 포로에 대한 신문, 후방 공작 활동 등에서도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변화는요. 많은 대원들이 적극적인 투쟁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 근거지가 그 당시 예난이었는데 이 예난이 화북지대라고도 부릅니다. 이 화북지역으로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일 북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본군과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근거지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올라가다가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몇몇 세력들이 조선의용대원들이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용대원들이 두 파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변화입니다. 자, 원래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졌을 때는 외교 활동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 투쟁을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김구 선생님이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중심 인물로서 부상을 하게 되면서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의열투쟁 단체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윤봉길 의사가 홍콩공원에서 거사를 성공시킨 이후에 상하이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임시정부의 이동이고요. 무려 8년 동안 중국 대륙을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정착지가 충칭이에요. 잠시 후에 이제 지도로 살펴볼 겁니다. 충칭에 정착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정당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에 있습니다. 뭐 한국국민당,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충칭에서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 재편이 되고요. 중간에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갔던 여러 인사들이 다시 임시정부로 돌아옵니다. 뭐 조소왕이라든가 지청정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중간에 합류하고 김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임시정부를 지키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1940년에 한국독립당으로 최종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항일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라고 하는 조직 내의 정당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충칭에 정착했던 임시정부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느냐? 여기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김구를 주석으로 임명을 하는데 이 주석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 지위입니다. 이 지위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 지도 체제로 개편이 됩니다. 더욱더 이제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은 일부 조선 의용대원들이 오게 되는데 이때 김원봉이 같이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김원봉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는 동시에 임시정부의 또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다 봤는데 교과서 지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파란색 박스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이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승리를 거뒀던 전투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지명까지는 아실 필요 없지만 이 한국 독립군이 적어도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선 승리했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남만주 지역이죠. 아까 여기는 북만주, 여기는 남만주. 남만주 지역에서는 양세봉 장군이 이끌던 조선혁명군 영릉과 흥령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결국은 이 만주 지역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면서 결국 이 독립군 부대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은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장군이 전사하게 되면서 이제 약화가 됩니다. 약화가 되고 이 남은 지역은 이 끝까지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부대는 아까 여러분들 본문에서 보셨죠? 바로 동북인민혁명군이 재편된 동북항일연군이 바로 해방되던 시기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만주에 남아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동북 항일 연군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이 보천보 전투가 되겠습니다. 보천보 전투를 그 당시 보도했던 동아일보 신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37년 기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김일성 일파가 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이 보천보 전투를 일으킨 것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때 김일성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인지도가 유명세 같은 게 높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해방 이후에 김일성이 북한에서 정권을 잡는 것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요 지도 제목 보시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와 조선의용대의 이동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따라서 메모해 주세요. 1932년에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공원 의거를 이유로 이동합니다. 자, 중간에 이동했던 지역들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지만 여기 마지막 정착지가 돌고 돌아서 충칭까지 갔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충칭이 마지막 정착지라는 거. 자,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 잘 보세요. 자, 항커우 우한이죠. 오늘날 요 우한 지역에서, 항커우 지역에서 조선의용대가 창설이 됩니다. 김원봉이 중심이 된다고 했죠. 자, 이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용대가 항일 북상을 하게 됩니다. 일본과 싸우면서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인 예난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북상을 하는데, 여기 러양 지역에서 조선의용대원 일부가 바로 여기 충칭으로 다시 남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 인물이 김원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원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고 한국 광복군에 또 편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조선의용대원들은 여기 항일 북상을 계속 이어가서 결국은 예난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난에서 처음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조선의용대를 개편한 거죠. 그러다가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나중에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독립동맹도 정치적으로 만들어진다. 정치 조직으로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메모했던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 다음 시간으로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